인터 맛보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저희 본 교재의 세 번째 단계, 인터 단계죠. 보면 뭐 5, 6학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5, 6학년이다 이렇게 하기는 그렇고요. 수학 배경지식만 된다면 훨씬 저학년도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본 교재에 앞서서 역시 마찬가지로 계략적으로 어떤 내용이다 하는 것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곱셈의 내용이 나오죠. 곱셈. 특히 이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는 실은 암산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14 곱하기 7이다 그러면 먼저 10과 7을 곱해서 70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요. 7, 4, 28 해서 70에 28, 98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덧셈부터 그게 서서히 연습을 해야 이 부분에서 충분히 잘 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강조하고요. 마찬가지죠. 9, 9, 81인데 자리값 계산이 돼야 되는 거죠. 3, 9, 27 그래서 800에 27, 810에 27 머릿속에서 암산해야 돼요. 837. 그런데 현재 이 장면은 다 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써야 되는 거 맞고요. 이런 것들을 자꾸 쓰다 보면 물론 암산도 가능해지겠다. 이거 말씀드립니다. 자,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인데 세로 셈이죠. 자, 이때 자, 이런 걸 권하겠습니다. 먼저 하는 방법은 되게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 4, 9, 36, 3, 9, 27에서 3과 더하여서 306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런 게 여의치가 않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4, 9, 36 쓰고요. 3, 9, 27 이렇게 해서 306. 자, 무슨 소리냐? 자, 이런 거예요. 항상 이 자리값. 자, 1자리, 10자리, 100자리 이렇게 합시다. 1자리와 1자리를 곱하죠. 4, 9, 36이죠. 36. 그리고 지금 3, 9, 27인데 실제로는 30과 9를 곱하는 거잖아요. 즉 3 곱하기 9와 자리값이 10이죠. 그래서 3, 9, 27. 이 27을 어떤 위치에서 10자리 위치에서 이렇게 27 이렇게 적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방법을 조금 이제 익숙하게 할 건데요. 자,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예요. 그래서 이 100자리와 7을 곱하기 때문에 700 여기는요 140이죠. 이 7에 14 자리값 계산 그 다음에 4, 7, 28 이렇게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할 때도 항상 보는 게 이렇게 10자리끼리 더해요. 10자리 두 자리값만 뒤에 그럼 얼마죠? 68 그리고 100자리는 나중에 그래서 868 이렇게 되는 거예요. 868 이렇게. 하나 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100자리 곱해서 800이죠. 8, 4, 32인데 10자리를 곱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리값 계산 88, 64. 자, 여기도 어떻게 하자요? 20과 64 먼저 84잖아요. 그렇죠. 84. 그 다음 800과 300을 더해서 1100. 자, 이런 식으로. 자, 다음 내용 또 보겠습니다. 지금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가 나왔어요. 자, 먼저 이걸 볼까요? 234 곱하기 9 이랬네요. 그래서 이걸 할 때
실수를 안 하고 정확히 하는 방법은 이래요. 자, 보겠습니다. 1짜리, 10짜리, 100짜리, 1000짜리. 자, 2, 9, 18이죠. 18인데 100짜리 위치에서 18인 거예요. 이렇게 18. 100짜리 위치에서. 또 3, 9, 27인데 10짜리 위치에서 27이죠. 27. 4, 9, 36. 1짜리 위치에서 36.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여기가 6. 자, 뒤에서부터 해봅시다. 여기가 0. 자리값 1 올라갔죠? 자, 1. 2.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 6이 있다. 60이 있다. 라고 하면 똑같이 해요. 똑같이. 마치 234 곱하기 6. 실은 60이죠. 근데 이렇게만 일단 해보자. 자, 바로 하겠습니다. 2, 6. 앞에서부터 할게요, 이제. 2, 6, 12. 실은 1200이죠. 6, 3, 18. 180. 6, 4, 24. 그렇다고 하면 이 내용이 1404예요. 그런데 우리는 6을 곱한 게 아니라 60을 곱한 거잖아요. 60. 그래서 10짜리 위치에서 4, 0, 4, 1 해서 이걸 더하면 돼요. 이걸 더하면. 자, 한 번 더. 만약에 여기에 700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마찬가지로 234 곱하기 7인 것처럼 하자, 이런 거죠. 할게요. 2, 7에 14. 1400이죠. 7, 3, 21. 4, 7, 28. 그래서 얼마인가요? 이 내용을 적을 때 우리는 100짜리 위치 기준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8. 여기는 3. 여기는 그렇죠. 6. 1 해서 이 내용을 전부 더하면 세 자릿수 곱하기 세 자릿수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생각을, 나는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는 할 줄 아는데 세 자릿수 곱하기 세 자릿수는 힘들어요. 이런 말 하기 없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세 자릿수 곱하기 세 자릿수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자리값만 잘 유지를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 내용은 또 본 강의 때 훨씬 더 자세하게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방식으로 세 자릿수 곱하기 세 자릿수도 충분히 쉽게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지금 세로 전개 그랬죠. 이 방법의 전개 방식은 뭐 세로 전개, 또 클로스 곱, 또 멜빵 곱, 뭐 여러 표현이 있어요. 같은 자리값 위치에 있는 건 한꺼번에 계산하자, 그런 뜻이에요. 자, 보면 이런 거죠. 하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이걸로 할까요? 그냥 4와 4를 곱한 건 16이에요. 16. 1짜리 위치에서 16. 여기는 20과 20을 곱했죠. 20과 20을 곱하면 2 곱하기 2 했던 것과 10 곱하기 10. 그죠? 여기 2 곱하기 10이고 이것도 2 곱하기 10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2는 4인데 어디 위치에서? 100짜리 위치에서 4잖아요. 그래서 10, 100짜리 위치에서 0, 4. 혹시 값이 여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0, 4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거 20 곱하기 4죠. 또 20 곱하기 4가 있죠. 20 곱하기 4, 20 곱하기 4 해서 80, 80 이 내용, 즉 8과 8을 더한 16 내용을 어디 위치에서? 10짜리 위치에서, 실질적으로는 160이죠. 해서 더하는 거예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는 항상 네 자리, 총 네 자리 값이 나와요. 66, 그렇죠. 1자리 곱했죠. 36. 또 20과 20 곱하는 거죠. 2는 04, 400이죠. 그 다음에 26, 12와 26, 12. 12와 12를 더해서 24. 24를 어디에? 이렇게. 실제로는 20, 240값. 얘가 1자리니까. 해서 이렇게 더하자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좀 유용한, 알아두면 좀 편리한 그런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물론 자리값이 더 큰 것도 할 수는 있어요. 네. 그것은 이제 본 강의에서 좀 다뤄보기로 하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의무적으로 좀 해야 될 게 나오네요. 11제곱, 12제곱, 13제곱 해서 20제곱까지는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돼요. 자, 근데 이걸 살펴보면, 자, 11 곱하기 11이 있잖아요. 11 곱하기 11. 이 내용을 지금 가로로 이렇게 전개를 했어요. 그죠? 10 더하기 1과 10 더하기 1을 곱하는 거. 그럼 10이 10개, 10 곱하기 10이죠. 즉, 다시 말해서 11 곱하기 11을 할 때 지금 10과 10자리 이렇게 곱하는 거죠. 10자리와 10자리. 그 다음 10이 하나, 또 10 곱하기 1. 이렇게 곱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그래서 10 곱하기 1이 두 번 나오고요. 그 다음 이렇게 곱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안에 10 개수가 총 몇 개일까? 이걸 원하는 거예요. 10이 10개, 또 10이 하나, 또 10이 또 하나. 그래서 10이 12개. 그 다음 1요 내용이죠. 이렇게. 그래서 121. 자, 하나 더 가지고 연습하겠습니다. 13제곱 그러면 13을 두 번 곱한다. 10 더하기 3 곱하기 여기도 10 더하기 3이죠. 이 내용을 쭉 이렇게 전개를 하고요. 이 내용까지를 전개를 하면 10 개수가 10개, 그 다음 3개, 또 10 개수가 3개, 총 16개. 그 다음 3은 그쵸, 3 곱하기 3, 9. 해서 이게 160, 여기가 9. 해서 169라는 이런 답을 얻을 수가 있다. 하면서 자, 우리가 제곱수를 하면서 19단을 외우지 않고 순간적으로 하는 방법까지 본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 21제곱, 22제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20 개수가 몇 개인지를 카운트하는 거예요. 세는 거예요. 21 곱하기 21인데, 자, 20과 1을 더해졌고요. 20과 1 더해진 이것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21 곱하기 21 똑같은 거예요. 자, 20과 20을 곱한 게 여기 이 내용이고요. 자, 20과 1을 곱하고요. 20과 1을 곱한 게 바로 이 내용과 이 내용이죠. 그 다음에 1과 1을 곱하는 거. 그래서 20 개수가 몇 개일까를 세는 거죠. 그리고 1은 1 해서 441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20 얼마 제곱까지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습득을 하고 있다면 굉장히 이것은 써먹을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거고요. 네, 이제 나눗셈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눗셈. 나눗셈은 앞전 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빼는 거죠. 얼마나 뺄 수 있을까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86 나누기 2 그러면 86에서 2를 몇 번이나 뺄 수 있을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먼저 10자리 부분을 살펴보는 거죠. 10자리.
10자리에 8이 있잖아요. 이 8 속에는 2가 4번 이랬죠. 근데 여기에는 10자리에서 4죠, 실은. 그래서 실은 2를 40번 빼겠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8은 실질적으로 10자리에서는 8이지만 1자리 위치에서는 80이잖아요. 그래서 6이 남고요. 또 6 속에는 2가 3번 포함되어 있다. 3번 뺄 수 있다. 자, 이런 식의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이걸로 한번 해봅시다. 78 나누기 3. 먼저 10자리만 살펴보는 거예요. 왜? 3씩 빼야 되는데 실은 30씩 한꺼번에 빼는 게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7 속에는 3이 몇 번인가 이렇게 살피는 거죠. 2번. 그런데 이 위치가 10자리예요. 그래서 여기는 2라고는 썼지만 실은 20인 거죠. 그래서 3, 2, 6을 10자리 위치에, 실은 60이죠. 60. 빼서 18. 그래서 3을 20번, 즉 60을 뺀 거예요. 그럼 18 속에는 3이 몇 번이나 포함되어 있을까? 몇 번 뺄 수 있을까? 6번 해서 3, 6, 18 해서 이렇게 빼서 78 속에는 3이 26번 포함되어 있구나. 자, 이런 연습을 하는 거죠. 세 자릿수 나누기 한 자릿수, 이거 똑같아요. 먼저 100자리를 살펴본다는 것은 300씩 빼겠다 그런 소리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 100자리 이 위치가 300을 넘질 않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다음 자리 위치, 10자리 위치에서 보는 거예요. 10자리 위치에서 보니까 이건 11로 보이죠. 그래서 11 속에 3은 몇 번 포함되어 있다? 3번. 즉 3을 30번 빼겠다. 90이 되겠죠. 그래서 3, 3은 9. 10자리 위치에 9를 적는 거예요. 실은 90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빼보면, 실은 여기까지만 우리가 살펴보자겠어요. 빼보면 2. 실은 20이죠. 1자리 위치에서 보면 7. 27 속에 3은 9번 포함되어 있다. 9번 뺄 수 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가 나눗셈까지도 우리가 처리를 해 볼 수 있고요. 물론 이 나눗셈은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까지 충분히 우리가 연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했던 나눗셈을 훨씬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해 본다면 뭐 이런 내용이죠. 이 내용을 여기에서 설명을 한번 할게요. 먼저 10자리만 보자는 거죠. 7 속에 3은 2번, 여기는 2라고 쓰지만 실제로는 20이란 값이죠. 그래서 얼마를 빼는 거예요? 3을 20번 빼는 거예요. 20번. 60이죠. 60. 실제로 60. 그래서 18이 남네요. 이제는 함을 6번. 이 6이에요. 그래서 3 곱하기 6을 빼겠다. 18을. 이런 내용이다. 앞서서 했던 내용이. 그래서 26이라는 거. 그래서 특히 이 자리값 위치 잡는 것까지 본 교재에서 더 자세히 살피기로 하고요.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자, 그 다음 살펴볼 것은 소수 알기 그랬어요. 소수. 우리가 쓰는 소수 있죠. 소수점. 이것은 전부 이 10진 분수. 이 10진 분수는 분모가 10 또는 10의 제곱, 즉 100 또는 1000.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분수를 전부 10진 분수라고 그래요. 그 10진 분수는 전부 뭘로 나타낼 수 있다? 소수로 전부 나타낼 수 있다. 이런 거. 그래서 먼저 우리가 10진 분수를 가지고 살펴보겠다. 자, 이를 10개로 쪼개서 그 중에 하나, 그런다면 10분의 1에 해당하겠다.
전부 이것은 10분의 1에 해당하는 여기까지 전부 써야 돼요. 10분의 1이 10개면 1이구나. 10분의 1 2개는 10분의 2죠. 10분의 2 여기도 10분의 2 전부. 10분의 2가 5개가 모이면 1이구나 이런 거예요. 10분의 3, 10분의 3 쓸 수 있겠죠. 10분의 5 10개로 쪼갠 것 중에서 5개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아래 내용은 위 내용을 보면서 10분의 1을 10개 더하면 1이겠다. 자, 같은 수를 2개 이상만 더해지면 곱을 떠올리자. 그래서 10분의 1 곱하기 10도 1이다. 10분의 2를 5개 더하면 1이다. 곱셈식. 10분의 5를 2개 더하면 1이네. 곱셈식. 자, 그러면서 이제 아래쪽에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느냐. 우리 그동안 배웠던 그 상식 그대로. 자, 보세요. 1 나누기 10 그랬어요. 여기는 1 나누기 10분의 1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상황은 상황이 조금 달라요. 자,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1 나누기 10분의 1은 1 속에 10분의 1이 몇 개나 포함되어 있을까? 1 속에 10분의 1이 몇 개나 포함되어 있을까? 1에서 10분의 1을 몇 번 빼면 0이 될까? 10. 그런데 이 부분은 1 나누기 10은 1 속에 1에서 10을 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은 나눗셈은 자, 첫 번째 포함제가 있어요. 포함제. 자, 우리가 12 나누기 3 그러면 이게 4인데 포함제는 12에서 3을 몇 번 빼면 0일까?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4번. 4번이잖아요. 4번 뺐어요. 이게 여기에 해당하죠. 근데 이 경우는 뭐냐면 두 번째 등분제, 등분. 실제로 12라는 이 크기를 세 조각으로 쪼개는 거예요. 세 조각으로. 실제로 나누는 거죠. 그 중에 한 조각. 세 조각으로 쪼개면 4가 3개겠죠? 그 중에 하나. 그래서 이 등분제의 개념은 실제로는 12 나누기 3 했을 때 이 3분의 1 개념이에요. 나누기 3은 3분의 1이다. 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은 뭐냐면 1을 실제로 10개로 쪼개보는 거예요. 1을 10개로 쪼개봐요. 이 장면이죠. 그 중에 하나. 그래서 10분의 1이다 이런 거죠. 자, 세 번째로 해석하는 것은 곱셈의 역이란 건 이제 반대 개념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3 곱하기 4가 12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예요. 3 곱하기 4가 12이기 때문에 4다.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게. 자, 1 나누기 5. 포함제로는 해석이 안 되죠. 1을 실제로 5개로 쪼개보는 거예요. 10분의 2네요. 또는 5분의 1 이렇게.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또 자세히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1 나누기 10분의 2 이런 경우는요. 1 속에는 10분의 2가 몇 개나 있을까? 5개 이런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피고 난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이걸 하는 거예요. 아까 10분의 1 요 개념이 있었죠. 이걸 0.1이라고 표현하자 그걸 보고 그대로 쓰는 거예요.
0.2, 10분의 2는 우리가 0.2라고 표현한단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0.1을 실제로 전부 10번 더하는 거예요. 쭉 해서. 그래서 이건 1이더라. 0.1을 10개 더하면 1이다. 그걸 곱셈식으로. 그래서 왼쪽에 있는 10진 분수를 전부 소수로 바꿔 써보는 거예요. 1 나누기 0.1? 1 속에는 0.1이 도대체 몇 개나 있나? 10개. 또는 아까 이런 것 개념도 있었죠. 1 나누기 10. 1을 10개로 쪼갠 것 중에 하나는 뭘까? 여기는 소수로 0.1. 앞에서는 10분의 1로 적어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서서히 한 번씩 이제 써보는 그런 개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마저도 이런 거죠. 우리가 자리값을 보면 점을 기준으로 1자리, 10자리 이러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점 오른쪽이 0.1자리, 0.01자리 또는 10분의 1자리, 100분의 1자리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런 만약에 0.5다 그러면 0.1 위치에서 여기가 5라는 거죠. 0.1이 5개. 근데 우리는 항상 뭐 기준으로 읽기 때문에 그렇죠. 1자리 기준으로 읽어요. 그래서 0.5, 0.5 이렇게 읽는 거죠. 그래서 10분의 5. 해서 이런 장면들이 자꾸 우리는 익숙해져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자, 이제는 그 10분의 1을 또 10개로 쪼개보자. 그 중에 하나. 그럼 100분의 1이다. 100분의 1. 즉, 이 100분의 1을 10번 더하면, 10번 더하면 10분의 1이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곱셈식으로 100분의 1 곱하기 10이 얼마다? 그렇습니다. 10분의 1이다.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익숙해져야 돼요. 근데 실은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실은 이걸 어떤 시각으로 보냐에 따라서 이게 어려울 수도 있고 굉장히 쉽게도 보일 수가 있어요. 본 교재 강의에서는 그런 걸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도 우리는 충분히 가능하다. 어떻게 볼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도록 합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10분의 1 나누기 100분의 1. 10분의 1 나누기 100분의 1. 그럼 10분의 1 속에는 100분의 1이 몇 개나 있을까요? 그렇죠. 10개. 이렇게. 또는 여기에서 10분의 1 나누기 10은 뭘까? 이런 거죠. 10분의 1을 10개로 쪼개봐요. 실제로 쪼개는 거죠. 그 중에 하나. 아하, 이건 100분의 1이구나. 물론 나머지 것들도 충분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할 거고요. 이걸 해석하는 방법은 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앞서서 했던 100분의 1이다, 100분의 2다 이런 것을 전부 소수로 이런 10진 분수를 소수로 적어보는 부분 0.01 우리가 익숙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죠. 똑같이 앞서서 했던 10진 분수 특히 이제 100분의 얼마 이런 것들을 전부 이런 형태로 우리가 전부 표현을 해보겠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실제로는 이런 부분도 봐보세요. 0.1 나누기 0.02 빨리 와닿지는 않아요.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굉장히 쉽게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충분히 공부를 하겠다라는 것 알려드리고요. 네. 이제 또 이제 갑자기 쉬워졌는데요. 우리가 눈에 익숙해야 되니까 이런 연습을 할 거예요.
0.3 더하기 0.4. 우리는 반드시 자리값 기준으로, 이거 일자리잖아요. 이 부분이 일자리. 0.1자리. 그래서 우리는 점 기준으로 더한다 이런 뜻. 0.7이죠. 바로 0.7. 그런데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 장면은 뭐냐면 0.3을 10분의 3으로 순간 볼 수 있고 0.4를 10분의 4로 이렇게 순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더해서 10분의 7인데 이 10분의 7을 다시 소수로 순간 볼 수 있어야겠다. 이런 것들을 익숙하게 하는 장면이에요. 익숙하게. 그래서 그걸 쭉 써보는 장면. 물론 어렵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자꾸 쓰면서 익숙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는 똑같은 내용인데 뺄셈이에요. 뺄셈. 소수를 10진분수로. 그 10진분수를 다시 소수로. 이렇게 익숙하게 써보는 그런 장면. 우리가 충분히 또 연습을 할 거고요. 실은 이런 내용들 참 중요해요. 1.3은 10분의 13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항상 제가 정말 강조하는 이 자리값이에요. 1자리, 10자리죠. 여기는 0.1자리, 0.01자리고요. 10분의 1자리, 100분의 1자리인데 1.3은 이런 거죠. 1, 여기가 점이고 3이잖아요. 그럼 이걸 볼 때 1자리를 단위로, 우리가 1이 단위 숫자예요. 1은 단위수. 수의 단위가 뭡니까? 그럴 때는 1이 단위예요. 우리는 모든 수를 1을 단위로 읽고 읽는 거예요. 그렇게 무언에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1이 단위였을 때는 이 자리를 기준으로 읽었을 때 1.3이에요. 그런데 0.1을 단위로 읽었을 때는 0.1을 단위로 읽었을 때는 이게 13이죠. 여기 0.01을 단위로 읽었을 때는 이 위치에서 얘를 바라보면 뭐처럼 보여요? 130, 130처럼 보이죠. 요게 우리가 익숙해져야 될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보면 0.1자리는 10분의 1자리이기도 하잖아요. 10분의 1자리 단위가 13개라는 거죠. 10분의 1이 13개다. 아하, 10분의 13이구나. 요걸 볼 줄 아는 거. 10분의 4죠. 그래서 더하면 10분의 17. 그러면 이 10분의 17도 10분의 1 자리에서 요 위치에서 17인 거예요. 17. 이 자리에서 보면. 근데 우리는 일자리 기준으로 읽기 때문에 1.7로 보인다라는 그런 이런 것들이 아주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네.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뺄셈일 뿐이죠. 다음 장면. 여기도 그래요. 1.13이죠. 자, 1.13. 여기는 1자리고요. 여기는 그렇죠. 0.1자리 또는 10분의 1자리잖아요. 여기는 0.01자리고 여기 100분의 1자리죠. 1.13이라는 것은 1을 기준으로 읽었을 때가 1.13이에요. 그럼 0.1을 기준으로 읽으면 뭘까요? 0.1, 0.1. 0.1. 그렇죠. 11.3.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0.01. 0.01을 기준으로 읽기 때문에 113인 거죠. 여기에서 읽으니까. 점 위치가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0.01이 지금 100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100분의 1자리에서 읽으면 113으로 보인다라는 거. 그래서 간단히 표현하면 소수 아래 둘째 자리까지 표현되어 있으면 100분의 113이다. 즉 100분의 1이 113개 있다. 이런 뜻. 마찬가지죠.
그래서 100분의 127이 보이면 100분의 1짜리의 위치에서 127이에요. 자세히 한 번만 더 그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이라고 한다면 1짜리, 10짜리, 그러니까 0.1짜리, 또는 10분의 1짜리, 그러니까 0.01짜리, 100분의 1짜리라고 한다면 이 100분의 1짜리 위치에서 127을 써봐요. 127. 그래서 100분의 1이 127개가 있는 거죠. 127개가. 그래서 100분의 127. 그리고 이걸 일자리 기준으로 읽기 때문에 1.27이 되는 거죠. 이런 관계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들을 순간적으로 우리가 왜 습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본 교재에서 또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여기는 똑같은 뺄셈이죠. 여기에서도 보면 그런 거죠. 보세요. 우리는 이걸 더하면 1.03과 0.4를 더하니까 바로 1.43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것을 10진분수로 바라본다면 이건 100분의 103이지만 이건 실제로 10분의 4잖아요. 10분의 4. 그럼 이건 더한다고 한다면 통분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0.4를 어디에서 바라봐야 돼요? 0.4를. 0.4를. 점. 1짜리, 10짜리. 여기가 0.1짜리, 0.01짜리. 0.4는 0.1의 위치에서 이게 4예요. 그걸 똑같이 어디서 바라보겠다? 0.01 위치에서 바라보니까 40처럼 보이는 거죠. 즉 100분의 40. 이런 내용들. 그냥 여기 0 해주자 이렇게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뜻이 해석이 돼야 되겠다 라는 것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소수가 섞여 있는 이런 곱셈 같은 게 나오면 실은 먼저 두렵죠. 두려워요. 근데 우리 두려워하지 말자. 수학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이 간단한 예를 하나 들을게요. 간단한 예. 12 곱하기 3. 이거 뭐죠? 그렇죠. 36이네요. 근데 우리가 이렇잖아요. 대개 보면. 그럼 1200 곱하기 30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이 1200은 100을 단위수로 읽으면 100이 12개 있다는 뜻이에요. 30은 뭐죠? 10을 단위수로 읽으면 10이 3개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다 자리값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2 곱하기 3을 잘 한 다음에 나중에 자리값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하는 것은 뭐 0이 3개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 말이 뭐냐? 이 자리값 계산했던 거예요. 100 곱하기 10, 이거 2개. 그래서 1000짜리죠, 1000짜리. 그러면 0을 이렇게 붙이는 것은 그래, 개수세에서 3개 붙이면 돼, 뭐 쉬운데, 그럼 소수점은 어렵냐? 똑같아요. 만약에 12 곱하기 3인데 우리 36 알아요? 요건 0.1이고 여기는 0.3이라 해봐요. 가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이 0.12는 0.01을 단위로 해서 12개예요. 여기는 0.1을 단위로 해서 3개 똑같아요. 36, 12 곱하기 3, 36을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이 자리값 계산만 하면 된다. 소수 아래 세 자리, 즉 0.01 곱하기 0.1이죠. 이게 0.001이죠. 여기 0.00. 소수 아래 셋째 자리까지 나타나야 돼요. 이게 하나, 둘, 이렇게 셋째 자리까지. 0.01이 36개.
앞에서 자리값들을 충분히 우리가 공부를 했다면 너무도 쉬운 장면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영어 개수가 많다고 해서 어렵다, 또는 소수가 찍혀져서 이 곱셈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기 없이다, 이런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아놓고 훨씬 더 쉽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뭐 이런 내용을 알겠죠. 0.1이 5개, 0.01이 5개, 이거 알겠어요. 그렇다면 이런 장면은 도대체 무슨 장면인가, 이런 거죠. 처음에는 자리값을 무시하세요. 소수 한 자리, 이거 무시하세요. 이거 100도 자리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15 곱하기 1만 잘하면 돼요. 이거 15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리값 계산을 하자. 100 곱했네요. 00. 소수점이 한 자리네요. 한 자리에 점 찍으세요, 이거. 그래서 150인 거. 그래서 150인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본 교재에서 물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훨씬 자세히 할 건데요. 똑같습니다. 아까 내용 그대로 할게요. 자리값 일단은 생각하지 마세요. 143. 이 자리값 100 곱하는 이 자리값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만 잘하면 돼요. 얼마죠? 286. 그 다음 자리값 계산. 100 곱해야죠. 소수점 아래 한 자리 찍어야죠. 여기 찍는 거예요. 이게 답이죠. 이렇게 쉽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수학은 쉽게 하는 방법만 깨우치면 안 돼요. 이렇게 쉽게 하는 방법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다음 장면. 자, 분수의 덧셈을 하는데 첫 번째 조건은 분모가 같아야 되죠. 분모가 같아야 된다. 쪼개어졌다는 기준이 같아야 된다. 그러면 10분의 9와 10분의 4를 더할 때 일반적 방법 봅시다. 10분의 9 더하기 10분의 4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10분의 13이다. 아하, 1.3 또는 1과 10분의 3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 효율적으로 한번 해볼까? 10분의 9가 1에 가깝네. 이 4가 9에게 1을 건네주는 거예요. 이 장면이죠. 10분의 4를 10분의 1과 10분의 3으로 이렇게 가를 수 있다면 이렇게 더한 게 바로 1이에요. 그래서 바로 더하기 10분의 3에서 1과 10분의 3으로 바로 볼 수 있다. 이런 장면이죠. 마치 덧셈에서 무슨 장면? 채우기. 그래서 이 부분도 보면서 앞수를 채울 건지 뒷수를 채울 건지를 순간 결정하자. 그렇죠. 이런 걸 보면 왠지 뒷수를 채우고 싶죠. 그럼 여기는 이 7을 6과 1로 가를 수 있기 때문에 10분의 6이고 10분의 1 더하기 10분의 9 한다면 요게 1이잖아요. 요게 1. 그리고 10분의 6만 남네요. 이렇게 할 수 있다. 채우기 식으로. 분수 뺄셈인데 더 많이 빼는 방법으로 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좋습니다. 하나 가지고 뭐 이걸 가지고 예를 들을게요. 이거. 자, 4에서 10분의 3을 빼겠다. 일반적인 방법 보겠습니다. 일반적. 이 4를 어떻게 해요? 3과 10분의 10으로 이렇게 4에서 분수 쪽으로 받아내림을 하는 거죠. 1을. 그래서 10분의 3을 빼는 거예요. 그랬더니 3과 그렇죠. 10분의 7이다.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은 이런 거예요. 4에서 아예 1을 빼자, 1을. 자, 10분의 3만 빼야 되는데 1을 뺐어요. 그러면 10분의 7을 더 뺐잖아요. 그래서 그 더 뺀 만큼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3과 10분의 7이라고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이 앞전 뺄셈에서 이런 걸 한 기억이 납니다. 43에서 19를 빼고 싶어요. 그럴 때 43에서 아예 20을 빼고 우리 19만 빼야 되는데 20 뺐잖아요. 2를 더해줬잖아요. 바로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 더 뺀 만큼 더해주는 장면. 그래서 유용하게 써먹는 그런 장면들이다라는 거. 자, 분수 뺄셈인데 더 많이 빼기로 또 나왔네요. 근데 여기는 백분의 개념이어서 훨씬 더 복잡하죠. 근데 이 복잡할수록 아까 그 방식이 굉장히 위력을 발생한다는 거.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4와 100분의 44에서 1과 100분의 69를 빼요. 물론 44에서 69를 빼기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받아내림해야 돼요. 그래서 받아내림을 하죠. 이렇게. 그랬더니 3과 100분의 100을 받아내리죠. 그래서 100분의 144 빼기 이걸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답이 나오네요. 그럴 수도 있고, 자, 이거 빼는 값이 1과 100분의 69, 2에 가까워요. 그래서 아예 여기서 2를 빼는 거예요. 2를. 그럼 2를 빼고 적으니까 2와 100분의 44가 됐겠죠. 근데 우리는 1과 100분의 69를 빼야 돼요. 2를 빼는 게 아니라. 더 뺐죠. 더 뺐어. 얼만큼 더 뺀 거예요? 그렇죠. 100분의 31을 더 뺀 거예요. 그걸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답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받아내림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가능하니까 바로 이 장면만 할게요. 8과 100분의 58에서 2와 100분의 74를 빼는 거야. 빼기 여의치가 않고 받아내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여기 3에 가깝잖아요. 3을 빼요. 5와 100분의 58에 3 뺐어요. 3. 얼마 대뺀 거죠? 그렇죠. 100분의 74에서 100 만들기 26을 더 뺀 거야. 그걸 더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5와 100분의 쉬운 셈으로 바뀐 거죠. 얼마죠? 70, 84. 해서 실제로 이렇게 더 많이 빼는 그리고 더 뺀 만큼 더해주는 이런 것들은 이 분수에서도 아주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거. 자, 다음 장면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배수 장면이 나오네요. 물론 이 배수 나오기 이전에 약수가 나오죠. 약수 본 교재에서는. 약수를 뭐라고 설명을 할까? 약수. 자, 예를 들어서 12의 약수다. 그러면 12를 꼭 맞게 잴 수 있는 수. 자, 그래서 1은 모든 수를 잴 수 있어요. 1은 몇 번을 재면 돼요? 12번. 2도 6번 딱 재면 12가 나오죠. 그래서 곱셈식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3은 4번. 4는 3번. 5는 꼭 맞게 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수들을 약수라고 그러고요. 그럼 배수는 뭔가? 12라는 수로만 잴 수 있는 수. 12라는 크기의 자가 있다면 그걸로만 잴 수 있는 수. 그러니까 12를 재고 그 다음은 24를 재고. 자, 여기는 배수만 나왔네요. 그래서 배수 한번 해볼게요. 2의 배수 그러면 2라는 자로만 잴 수 있는 수. 2도 재고 4도 재고 6, 8, 10 이렇게 잴 수 있겠죠. 이렇게 쭉 잴 수 있어요. 이 정도 할게요. 너무 많네요. 그 다음에 3배수 그러면 3배수 그러면 3으로 잴 수 있는 수. 3으로만. 9, 12, 15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쭉 할 수 있네요. 보면 2의 배수 쭉 적을 수 있겠죠. 처음에 제가 동그라미 했던 거 3배수도 적을 수 있어요. 또 2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도 되는 거 6이 있네요. 6. 당연히 그 다음 12가 되겠죠. 그 다음 18. 자, 6, 12, 18 쭉. 최소 공배수, 제일 처음에 최초로 나타내는 가장 적은 배수. 자, 이런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수를 배우고 이런 배수를 배울 것이다. 자,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6배수와 8배수 그런 식의. 그래서 6배수, 6이라는 자로만 잴 수 있는 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또 8배수 그러면 8로, 8로 이렇게. 그랬을 때 6배수 6, 12, 18, 24 쭉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8배수도 8, 16, 24에서 쭉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6배수도 되고 8배수도 공통으로 되는 수가 24에서 최초로 나타났고 그 다음 48에서 쭉 적을 수 있겠죠. 24씩 커지게 최초로 나타내는 공통배수 24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약분 또 통분 이랬어요. 3분의 1과 4분의 1의 크기가 있다. 근데 쪼갰다는 기준이 달라요. 만약에 똑같은 피자를 3분의 1을 먹은 똑같은 피자가 있어요. 3분의 1을 먹은 이 양과 4분의 1을 먹은 이 양, 물론 3분의 1이 더 많이 먹었죠. 그럼 얼만큼 더 많이 먹었을까? 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런 기준으로 잘라보면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이 정도 더 먹은 거예요. 이거. 그럼 이 정도 양은 도대체 얼마일까? 그래서 우리는 3분의 1과 같은 분수 이것들을 쭉 써보는데 이걸 해석하는 방법은 참 많은데요. 그러면 이 3분의 1이라는 개념은 도대체 뭘까? 이런 거예요. 이제 본 교재에서 조금 자세히는 다룰게요. 자세히를 다루는데, 조금만 해본다면. 실은 이 분수는 이렇게 쪼개어서 몇 개로 쪼개는데 그 중에 뭐 하나, 그 중에 둘, 뭐 이렇게도 많이 하고요. 실제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3분의 1은 1 나누기 3의 개념도 있고요. 1대 3의 개념이 있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분수는 실은 비예요, 비. 분수에서 비를 이해하지 않고 그저 분수만 생각을 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3분의 1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자, 3분의 1이라는 거, 이 비 개념으로 보면 여기가 별이 3개가 있고요. 별이 1개 있어요.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1대 3. 지금 비 개념으로 많이 좀 해석을 해볼게요. 그렇다고 하면 얘가 1이 1개 있고 얘가 1이 3개 있어요. 3분의 1이죠. 2가 3개가 있고 2가 하나 있어요. 이것도 3분의 1이에요. 1대 3. 또 3이 3개가 있고 여기 3 하나 있어요. 이것도 1대 3. 이거 다 3분의 1이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건 실제로 3분의 1이고 이건 뭐죠? 6분의 2잖아요. 이건 뭐예요? 9분의 3이네요. 다 3분의 1이라는 개념이에요, 실은.
1대3.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 어떤 규칙이 있나 이래 봤더니 분모와 분자의 똑같은 수 2와 2를 곱하는 거예요. 여기도 6분의 2가 됐네. 3과 3을 곱하면 9분의 3이 됐네요. 다 같은 분수더라.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같은 분수를 쭉 써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분모가 같은 쪽이 나와요. 이걸 통분이라고 그래요. 결국은 이 3분의 1에 분모, 분자에 똑같은 4, 4를 곱하고요. 4분의 1에 3, 3을 곱하면 12분의 4, 12분의 3. 통분되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얼만큼 더 클까? 빼면 12분의 1만큼 더 크잖아요. 요게 12분의 1만큼. 그래서 분수를 통분하는 이유는 비교가 쉬워요. 비교. 왜? 쪼갰다는 기준이 같아졌으므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는 연습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통분을 우리가 충분히 했다라고 한다면 분수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통분은 뭘로 하는가? 3과 4의 공통 배수. 최초로 나타내는. 12. 그러면 여기를 12로 만들기 위해서 4와 4를 곱하고 여기는 3과 3을 곱해서 이렇게 통분을 한다는 거. 조금 더 자세히 말한다면 지금 3분의 2에 2를 곱했어요. 2를. 3분의 2. 어떤 수에 2를 곱하면 그 값을 그대로 유지하잖아요. 3분의 2에 4분의 4라는 2를 곱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12분의 8. 그래서 얘와 얘는 그래서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얘는 같아요. 같아요. 이런 해석도 가능해요. 그래서 통분을 해서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제가 아까 강조했던 거죠. 6 나누기 3과 3분의 6은 같다. 6대 3도 같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2라고 그러잖아요. 3분의 6도 어째요? 뭐 약분해서 이렇게 1, 3으로 나누죠? 여기 3으로 나누면 2, 1분의 2, 2다. 6대 3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본 교재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뒤에 있는 이게 기준량이에요. 기준량. 앞에 게 비교량이죠. 비교량. 그러면 이 B의 값은 뭐냐? 이 기준량이 1이라고 그랬을 때 이건 얼마일 거냐 이거예요. 2죠. 2. 요게 1이라면 얘는 2다. 2대 1.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오늘은 대략적인 것만 이렇게 이런 내용입니다라는 것만 이렇게 소개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뒤로 미루고요. 자, 6 나누기 3과 12 나누기 6은 같다. 우리가 나눗셈의 특징에서 두 수를 똑같은 값을 곱하면 2를 곱하고 2를 곱하면 12 나누기 6이죠. 몫은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다고 했을 때 해석하는 방법이죠. 6을 2배 했잖아요. 그럼 3도 똑같이 2배를 해서 표현하면 두 나눗셈은 같다. 이런 표현이죠. 똑같은 2를 곱했다면. 이런 해석이 있고요. 두 나눗셈이 같다면 안쪽끼리 곱한 3과 11을 곱한 값과 6과 6을 곱한 값이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자 이런 거죠. 같은 내용인데 6 나누기 3과 12 나누기 x 값이 얼마일까 이럴 때 앞에 7을 비교해 보니까 6에 2를 곱했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3에 2를 곱한 게 x 값일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x는 6이라고 이렇게. 또 하나의 해석하는 방법은 3 곱하기 12와 6 곱하기 x가 같아요. 그래서 x는 6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조금 우리가 좀 이제 자세히 다룰 겁니다. 특히 이런 거죠. 여기 하나 볼까요? 이 방법으로는 해석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8에 얼마를 곱해야 12가 되는 거죠? 너무 힘들잖아요. 자, 8에 얼마를 곱해야 12가 돼요, 도대체? 우리는 물론 알죠. 뭐예요? 8분의 12. 약분하면 12잖아요. 그렇지만 복잡하잖아요. 그럴 때 해석하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에요. 8 곱하기 3과 뭐가 같다요? 12 곱하기 x가 같더라. 그럼 바로 x값 2라고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두 방법을 다 알고 있으면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략적으로 여기까지 살폈어요. 살폈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일단 살피기로 하고요. 마찬가지 방법이에요. 여기도 분수 표현 여기를 2배 하니까 12, 얘도 2배 하니까 그래서 3분의 6과 6분의 12는 같다. 또 이 표현은 뭐예요? 6 곱하기 6과 3 곱하기 12는 같다.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내용과 똑같아요. 앞에 내용과. 마찬가지죠. 그렇죠. 해서 아까 나눗세모 표현, 또 분수로 표현한 거. 여기도 알고 있는 사실, 3을 2배 하니까 6이에요. 그럼 6을 2배 한 게 x값이에요. 6을 2배 한 게 x값. 아, x는 12겠구나. 또 해석하는 방법, 6 곱하기 6과 3 곱하기 x가 같아야 됩니다. 이런 걸. 또 이것을 해석할 때도 3 곱하기 x가 36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보다는 3 곱하기 x. 이 6 곱하기 6이 3 곱하기 2, 여기 6이죠? 곱하기 6이에요, 이게. 그럼 3, 3 이렇게 같잖아요. 그럼, 아, 이게 x여야겠구나. 이렇게 해석도 하고. 그렇죠? 같은 내용들이 아까 나눗셈과 똑같은 해석이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해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계략적으로 살폈어요. 물론 이것 말고도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몇 가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폈네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만 우리가 해도 상당한 수준의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것과 병행할 내용으로 또 우리 호맹고라는 이것을 또 훨씬 또 자세하게 다룬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본 강의에서 또 자세히 하도록 하고 일단 오늘은 이런 정도만 소개를 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비수